네, 구복귀와 함께하는 행복화순 만들기. 구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슬로건입니다. 행복화순 만들기 안에 4가지 공약을 담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도의원 후보와 함께 후보의 정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행복한 화순 만들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첫 번째 공약 청년 일자리인데요. 이 청년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도의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큰 과제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대책으로 첫째,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전라남 도와 화순군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귀농정책을 대폭 개선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청년이 화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귀농인을 모집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주거대책을 마련해주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을 청년으로 구성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인으로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귀농자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소득, 집약시설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농촌공사에서 임대하도록 하고 시설하우스 시설비는 대폭 지원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열심히 일하며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에서는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 여건부터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할 수 있게 또 청년들이 농업에도 우수 농가를 또 육성하시는 되게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계시네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에는 억대 분홍을 이룬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이 분홍 정책에는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화순에는 억대 농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농자 중심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장목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6차 산업, 6차 산업은 거의 이제 가공과 관광에 이르는 산업까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건들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그런 시설 하우스라든가 그런 자금들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농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그 농기계 보관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동으로 함께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를 지금 임대만 하고 있는데 수리 봉사단도 만들어서 함께 구성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기업에서 이제 그 하우스 같은 경우도 돈이 된다면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도의원 되면은 이런 것들은 투자 금지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도 낳고 문화생활도 하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농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합심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30년에 이르면 화순군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어떤 인류학적인 경고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전남 대부분 자체가 심각한 인구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구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23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명으로 줄는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뭐 아이를 낳는데 얼마씩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장려금을 주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구 증가 대책을 국가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무조건 자녀 교육은 무료,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여건 마련. 그래서 농촌에서 청년 부부가 살 수 있는
여건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자녀 출산 시에는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도 군대 갔다 오면 가점을 주듯이 세 자녀부터 출산하신 분들은 가점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둘째, 셋째를 낳았을 경우는 병역도 면제를 해준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자가 있는데요. 독신자들은 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이 보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지금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수정 병원비가 현재 그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공 그 수정 병원비를 좀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서 신혼부부가 싼 가격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입주토록 그렇게 하고 그 1자녀 출산 시에 그 임대 기간을 뭐 한 몇 년 연장해 준다든가 하고, 둘째 출산하면 뭐 한 5년간 연장한다든가, 임대 아파트도 이렇게 그 연장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인구 대책 문제는 이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또 건의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지금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주거부터 일단 결혼해서 삶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키울 수 있는 여건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현재는 이렇게 상당히 어렵지만은 국가에 반영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해야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 체류형 관광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화순에는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많이 살아 숨쉬는 고장인데요. 화순은 관광객이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체류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 궁금합니다. 저는 그 화순군청에서 문화관광과장을 제가 4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우리 화순에는 거리가 많습니다.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 적은 예산으로 관광지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화순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역사는 만들어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자원은 정말 보존 관리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관광지를 보면 대부분 적습니다. 중국에는 아주 대단위로 이렇게 관광지가 크게 뭐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면 그냥 보고 스쳐가 버린 그런 관광을 현재 우리 실적인데 이걸 조금 이제는 체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그냥 일회성에 그치고 보고 가버리는 그런 축제.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최소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광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순군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능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조광조 유배지가 있고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 영벽정이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자묘, 그다음에 정율성, 중국인들 개장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이게 안 돼 있어서 이걸 확대 개발해 가지고 중국인도 오게 만들고 조광조 유배지도 확대 개발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게 만들고,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있는 강진 같은 경우는 그 남도답사 1번지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와야 또 잠도 자고 먹고 보고 그래 체험도 하고 이런 관광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광지를 좀 확대 크게 만들어서 체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민들이 보면 거의 와서 밥 먹고 가버립니다. 근데 자녀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 체험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최소한 1박 2일 정도의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 화순에 사람이 오면, 관광객이 오면은 먹고 즐기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보고 이렇게 체류 관광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수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적벽이라든가 외향적인 조건 말고 숨어있는 역사, 문화들을 또 좀 발굴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가족 단위를 이렇게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돌 유적만 하더라도 제가 군의 그 문화관광관장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고인돌 유적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조광조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계획주의자의 제1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현재 300평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그 큰 도로에 연결해서 10,000평 정도 확대 개발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 반드시 거쳐가는 곳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럼 화순의 역사도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또 많이 생겨나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 35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선출직으로 제9대 전남도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과 건설소방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군청에서 뭐 화순읍장도 하고 남면면장, 한천면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두루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사실 오직 국민을 복리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 한 7년 정도 남기고 조기 퇴직을 해서 전남도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제가 이제 3년간 전남도의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검사위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을 제가 뭐 다른 의원들보다는 좀 더 많이 제가 활동을 해서 정말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 역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살지 말라 해도 100살까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 그다음에 서로 보살피고 보듬어주고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빈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도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구복교로 남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도 그렇게 단골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항상 거두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이시네요. 자, 마지막 순서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그 제시한 공약은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이건 사실 당장 실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해도 법과 그 다음에 그 제 능력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도의원 역할이 아니거든요. 도의원 역할은 도민들을 현재 편안하게 모시고 있는 도지사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예산을 많이 갖다가 군수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의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도의원이 되면은 이 법과 조례를 제정해서 전남도와 우리 화순군이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고요. 미래 전남, 미래 화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순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화순을 만드는 일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에서는 정말 깨끗한 정치인, 정직한 정치인, 일 잘하는 정치인, 정말 우리 화순에 그동안에 오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오명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복 화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각오로 이번 도의원 출마했고 앞으로도 당선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전투표와 함께 선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정책 선거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별대단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정책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